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얼마 전에 이챗 GPT에게 고관절 전치환술 인공관절 수술에 관련된 가장 흔한 10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그 대답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평가한 논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관절경 수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영상에 대한 댓글에 어느 시청자분께서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때마침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날짜가 2024년 6월 22일이죠. 정말 최근 논문입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은 형태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의사들이 논문을 쓸 때 다른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대상은 인공관절이 아니라 이제는 관절경 수술인 거죠. 지난번 논문도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었지만 이 아스트로스코피라는 관절경 저널은 관절경 수술을 다루는 학문에서 굉장히 저명한 저널입니다. 형식은 똑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고관절 관절경 수술 전에 실제 진료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묻는 10가지 질문을 선정하고 그 답변이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한지를 평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형식도 비슷해요. A는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 B는 정확하지만 불충분한 답변, C는 정확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가 같이 있는 답변, D는 부정확한 답변으로 평가해서 설명한 논문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관절 관절경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그렇죠. 정말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챗 GPT의 답변은 고관절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죠? 관절경 수술 중에는 피부에 작은 절개를 하고 관절경이라는 작은 카메라를 관절에 삽입합니다. 바로 옆에 그림이 실제 관절경 수술에서 사용하는 관절경 카메라인데요. 고관절은 굉장히 깊숙한 관절이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 비해서 저렇게 긴 관절경을 사용하고요. 보시다시피 직경이 매우 작습니다. 이 카메라는 의사가 고관절 내부를 보고 연골 손상이나 비구슴 파열, 뼈 돌기, 염증 등의 문제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카메라로 직접 눈으로 봐서 문제가 확인되면 관절경 수술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관절경 수술 중에 흔히 수행되는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찢어진 연골이나 비구순을 봉합하거나 뼈돌기의 제거, 그리고 대퇴비구 충돌이나 비구 이형성증과 같은 상태의 치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고관절 관절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입원 없이 외래 수술로 시행되어 수술 당일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황당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실제로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의료 수가가 너무 좀 비상식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입원 일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정말 효력이 빨라서 그러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우리나라 환자분들께 저는 굳이 당일 수술로 당일 내 집에 가시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리고 기존에 제거하는 고관절 수술에 비해 작은 절개, 적은 수술 후 통증, 빠른 회복 시간, 합병증의 위험 감소 등의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관절 상태가 관절경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절차의 적합성은 특정 진단과 개별 환자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합니다. 이 답변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지만 불충분한 답변인 B로 평가를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고관절 관절경 수술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비구 이형성증에 대한 관절경 수술은 파열된 비구순을 봉합하는 일부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관절의 구조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료에 신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답변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비구 이형성증에 관련된 거는 조금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관절 관절경 수술은 어떤 환자가 받게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수술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고관절 통증이 있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 사람들에게 주로 고려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고관절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고관절 관절경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물리치료나 약물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합니다. 역시 모든 수술에 대해서나 마찬가지죠. 고관절 관절경 수술을 받을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영상 검사 결과, 보존적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고관절 관절경 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가 이 수술이 특정 환자에게 적합한지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보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야,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후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야 수술을 권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대퇴비구 충돌이 있는 환자분, 간단하게 질환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놨습니다. 이는 고관절의 볼과 소켓 사이에 비정상적인 접촉이 발생하여 통증과 관절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관절경 수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비구순 파열. 비구순은 고관절 소켓을 둘러싼 연골고리입니다. 아주 설명을 잘하죠. 비구순 파열은 통증과 고관절 운동 제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로 찢어진 비구순을 봉합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활액막염. 고관절의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뻣뻣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로 활액막염을 해결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관절각 내 유리체. 유리체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loose body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관절에 떠다니는 물질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설 그대로 관절 내부에 떠다니는 작은 뼈나 연골 조각이 통증과 운동 제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로 이러한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비구이염성증 또 나오죠. 계속 모든 경우가 아닌 일부 환자에서 비구이염성증과 관련된 문제를 관절경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고관절 감염. 특정 고관절 감염의 경우 관절경 수술로 감염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고관절 점액낭염. 고관절 주위의 점액낭의 염증을 관절경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 그 여러 가지 적응증 중에 수술을 하는 그런 대상을 적응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균 감염에 대한 관절경 치료를 저도 수술한 환자분들의 결과를 모아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수술 전에 저와 같이 화살표 부분에 고름이 꽉 차 있던 것을 관절경 수술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답변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지만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불충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술의 다양한 적응증을 논의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환자 관련 요소를 적절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가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는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면 모든 연령대에 다 적용이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관절 관절경 수술은 관절 내부에 병변이 있는 젊고 관절염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말씀드리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MRI를 찍고 연골 손상이 확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께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섭섭하실 수 있고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좀 많으신 경우에는 연골의 상태가 이미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 치유 속도나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예상치 않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 집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젊고 관절염이 거의 없는 경우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요새는 굉장히 다들 건강하시기 때문에요. 이 실제 나이보다는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해서 환자분들과 여러 상의 끝에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챗GPT는 고관절 관절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올바르게 나열했지만 수술이 적합한 환자 특성을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죠. 관절경 수술이 이번에는 비구이염성증과 관련된 일부 병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확히 설명했으며 질문 1에서 대답한 것처럼 비구이염성증을 단순히 수술의 적응증으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구 이형성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요. 제가 환자분들께 수술을 권유할 때도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비구 이형성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그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적응증, 이 꼭 필요한 경우와, 그리고 수술을 해도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항상 답변에 이 비구 이형성증에 대한 치료는 일부에서 적용될 수 있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답변이 항상 교과서처럼 뒤따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관절 관절경 수술 중에 어떤 치료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치료로 하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으로, 고관절 관절경 수술 중에 수행되는 특정 절차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경 수술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파열된 비구순을 봉합하는 거죠. 비구순에 손상이 있는 경우 의사는 이를 다듬거나 봉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관절 내 부유물 제거, 아까 이물질이나 뼈 조각 이런 거라고 그랬죠. 관절 내부의 작은 뼈나 연골 조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퇴비구 충돌 치료, 관절경 기술을 사용해서 튀어나온 뼈를 깎아서 충돌을 완화할 수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긴 역시 비구선 파열이나 연골 손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활액막 절제술, 관절 내부의 염증성 활액막 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들어가 보면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굉장히 소위 지저분하게 염증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증식된 활액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논문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관절 감염을 치료할 수 있다. 관절경 수술은 감염된 고관절 안에 있는 고름을 배액시키거나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 손상 치료, 관절 내부에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 미세 골절술, 구멍을 뚫어서 피를 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간단한 술식입니다. 또는 연골 이식과 같은 기술을 수행하여서 치유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이라는 것이네요. 이 응답은 고관절 관절경 수술의 일반적인 단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치료하는 문제에 따라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피부 절개 이전의 단계, 예를 들어 마취와 견인 방법, 수술하는 이 전 단계죠. 그리고 최종 단계인 절개 부위 봉합 등의 절차도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환자분들이 모든 수술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은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A 학점, 정말 맞기 힘든 점수인데요. 그래서 한번 그 고관절 관절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술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와 같이 수술대에 누워 계시고 똑바로 눕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견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저와 같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각종 모니터 장비들, 수술 기구들, 이렇게 수술 중에 마취하고 나서 주무시거나 전신 마취를 하면서 이와 같은 상태로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선을 봉합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가져오면 징그러우실 수도 있어서 이와 같은 모식도로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저와 같이 바늘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해서 단단하게 비구선을 봉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각 내 부유물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활액막 연골동증, 얼마 전에 영상에 관절에 조약돌이 생겼나요? 이런 내용으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저같이 어떤 경우는 쌀알처럼 굉장히 많은 연골 덩어리가 떠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성 종양의 일종인 활액막 연골정증이 대표적으로 관절 내 부유물을 제거하는 수술 대상입니다. 역시 징그러우실 것 같아서 흑백 처리를 했는데요. 관절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저와 같이 관절 속에 떠다니는 이 연골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퇴비구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왼쪽 3차원 CT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관절경으로 다듬고 깎아내면은 오른쪽과 같이 튀어나온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제거를 해서 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 절개를 또 요즘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 그림은 왼쪽 고관절을 똑바로 누웠을 때 옆에서 바라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저 빨간 점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피부 절개 부위인데요. 저걸 전부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단과 치료 방법, 치료 목적에 따라서 피부 절개 부위를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3개의 피부 절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4개 내지 5개 정도까지 구멍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개 크기는 관절경 기구 자체가 4.5mm에서 5.5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개 8mm 미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관절 관절경 수술로 어떤 질환을 치료하나요? 이제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반복될 수 있겠죠. 진단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퇴비구 충돌, 고관절의 볼과 소켓 사이에 비정상적인 접촉이 발생하여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을 초래하는 상태인 이 대퇴비구 충돌을 대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비구순 파열. 비구순 파열은 대퇴비구 충돌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비구 이형성증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다쳐서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구스는 고관절 소켓을 둘러싼 연골 고리입니다. 이 구조의 파열은 통증과 고관절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나오죠. 비구이형성증, 관절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말하며 이는 불안정성과 관절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활액막염, 활액막 염증으로 통증과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 부유물, 관절 내부에 떠다니는 작은 뼈나 연골 조각으로 통증과 기계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죠. 진단이니까요. 이번에는 고관절 관절염 경우에 따라 관절경 수술로 뼈 조각을 제거하거나 뼈를 다듬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고관절 관절염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평가가 야박하죠. 정확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가 같이 있는 답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이 응답은 고관절 관절경 수술의 적응증을 요약하지만 몇 가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응증으로는 통증이 있는 비구순 파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구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MRI를 그냥 찍었을 때 증상이 없는데도 비구순 파열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진상에서 비구순 파열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어야 이것을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응증으로 대퇴비구 충돌, 연골병변, 관절 내 부유물, 세균성 관절염, 그리고 관절낭 이상이 있습니다. 초기 고관절 관절염은 특정 원인에 따라 관절경 수술로 치료될 수 있지만 이 수술은 관절염이 있는 고관절의 표준 치료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요.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손상된 연골과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버린 이 관절염을 관절경 수술만으로는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인공관절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약을 드시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적이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그것 또한 초기 관절염에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이 진행되거나 관절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 이미 연골이 마모돼서 관절 간격이 좁아진 환자에서는 고관절 관절경 수술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으며 증상 완화를 위해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이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오죠. 질문 1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챗 GPT는 비구 이형성증을 관절경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부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아시겠죠? 비구 이형성증에 대해서 치료를 권할 때 제가 왜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수술을 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는 절골술을 받는 게 더 나으니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요. 이와 같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특히 관절경 수술을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구 이형성증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진단인 거죠. 고관절 관절경 수술이 비구 이형성증과 관련된 특정 병리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비구순 파열이 명확하게 보이고 절골술이 꼭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관절이 안정적인 상태인 초기 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지켜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권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좀 복잡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비구선 파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진단이 이 대퇴비구 충돌과 비구 이형성증인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퇴비구 충돌은
뼈 사이의 비정상적인 충돌에 의해서 소위 캠 타입과 핀서 타입이 있는데 이 충돌에 의해서 비구순이 기계적으로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적으로 손상된 비구순을 봉합하고 그 파열을 일으키는 그 충돌을 해결하면 이거는 굉장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비구 이형성증에서 생기는 비구성 파열은 그런 기계적인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 때문에 파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저 파열된 비구선을 봉합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구형성증의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또 파열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구이형성증으로 비구선 파열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께 수술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술 후에도 비구이형성증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자세나 평상시 주의사항들 소위 만보 걷기 같은 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은 계속 삼가야 하고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관절 주위의 근력을 발달시켜서 관절로 그대로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관절을 2차적으로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비구 이형성증은 구조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무서운 방법이지만 절골술이라는 겁니다. 수술을 안 하는 의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직접 담당하시는 의사가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절골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형성증 환자분들께는 꼭 상급병원에서 이형성증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께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죠. 이렇게 작은 고관절을 저렇게 수술을 통해서 크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좁은 면적에 힘이 집중돼서 불안정하던 이 비구이형성증의 관절을 이렇게 넓게 다시 만들어서 넓은 면적에 힘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해서 관절 연골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사진으로 보자면 저와 같이 작은 관절을 뼈를 잘라서 돌려서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골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제가 상급병원에 있을 때 소위 변명 같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요. 절골술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골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10가지가 있고 내용이 좀 길어서 5개씩 질문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관절 관절경 수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왜 고관절 관절경이 어떤 점이 좋기 때문에 권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고관절 보존 아주 중요하죠. 대퇴비구 충돌과 비구순 파열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고관절의 자연적인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보존하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지는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증을 개선하고 내 관절을 끝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절경 수술을 권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빠른 회복, 작은 절개, 그리고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환자는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이 짧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회복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 합병증 위험 감소, 최소 침습 기술은 감염, 출혈,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 위험이 전통적으로 개방 수술에 비해서 제거하는 수술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동의서 받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설명할 때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이런 합병증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점은 또 저희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당일 수술. 많은 경우 고관절 관절경 수술은 외래 환자로 시행될 수 있어서 환자가 수술 당일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수술 전날 입원하셔서 준비하고 수술 받고 하루 쉬고 다음날 퇴원하는 이런 스케줄로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관절 관절경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로 다양한 고관절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적 수술, 이게 가장 또 대표적인 장점이죠. 전통적인 개방 수술에 비해 고관절 관절경 수술은 작은 절개만 필요로 하여 조직 손상이 적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 시간이 빠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직접 관찰한다. 관절경을 사용하여 그 작은 카메라로 의사가 고관절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면 모니터를 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고관절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적용 범위, 고관절 관절경 수술은 비구순 파열, 대퇴비구 충돌, 비구 이형 성체, 연골 손상, 혈액막염, 관절 내 부유물 등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이 대답에 대한 평가는 역시 정확하지만 불충분한 답변 예상하셨죠? 왜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이 응답은 고관절 관절경 수술의 장점을 잘 요약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최소 침습적이고 연조직 손상이 적고 개방 수술보다 빠른 회복을 제공합니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또한 당일 수술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관절경이 관절 내부를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하게 한다고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는 개방 수술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장점 중 하나는 아닙니다. 오, 왜 그럴까요? 직접 들여다보고 수술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관절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제한점은 고관절 관절경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일부 각도로 카메라가 볼 수 있는 부분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고관절이 굉장히 깊숙하기 때문에 고관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앞쪽이에요. 앞쪽, 위쪽, 이 고관절의 일부를 볼 수 있어서 뒤쪽이나 굉장히 깊숙한 곳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절 수술을 적응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오히려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을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관절경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도전을 하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배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10년이 넘어서야 겨우 이제 좀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는 할까요? 사실 편하지도 않습니다. 매번 긴장하게 되죠. 네. 또한 고관절 관절경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인공관절 수술을 지연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증거가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고관절 관절경 수술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이 사진의 이분은 미국의 닥터 버만이라는 의사분인데요. 이분이 1931년에 관절경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사실 처음은 아니죠. 더 역사적으로 가자면 일본인 의사가 오히려 고관절 관절경 수술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는 이 닥터 버만 선생님이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용한 고관절 관절경 기구고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고관절 속으로 바늘을 삽입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는 도저히 고관절 속으로 고관절은 완전히 그냥 꽉 맞물려 있는 관절이니까 이 무릎이나 어깨는 그 당시에도 관절경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고관절 속으로 바늘을 삽입하는 것은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겨우 접근해서 보고서 카메라로 관찰을 하고 그렸던 그림이 이 동그라미 속의 그림인데요. 저는 저걸 보면 어딘지 딱 알게 되는데 저 3차원 구조로 보여드린다면 저 부분입니다. 화살표가 표시하는 저 부분인 거죠. 고관절 안쪽이기는 한데 소켓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바깥쪽만 관찰하고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고관절경 수술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관절경 수술을 할 때 견인할 수 있는 특수한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술을 할 때 다리를 견인을 해서 저와 같이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속에 이제 바늘을 저렇게 삽입을 해서 직접 관절경 카메라를 집어넣고 기구를 삽입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겁니다. 자, 오늘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물어보는 10가지 질문 중에 5개의 질문에 대해서 챗GPT가 답변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평가한 이 논문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약속드린 대로 다음 5가지 질문, 이 고관절 관절경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이 무엇인지, 수술 후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언제 다시 운전할 수 있거나 언제 다시 직장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술의 장기적인 결과, 과연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다음 이 5가지 질문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필요한 질문들이죠. 다음을 꼭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